저는 이제 네이버 AI 랩의 김성동이라고 하고요. 네, 스케일러블 다이alogue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예, 뭐, 제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화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 테스코린 다이alogu라고 불리는 분야에서의 한계점과 그 여러 가지 보틀넥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신테릭 다이alogue 제네레이션이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연구했던 뉴럴오지라고 하는 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테스코린 다이alogu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스페이스로 정의할 수 없는데 굳이 이제 정의를 해놓고 미리 이제 predefined 시나리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제 이 안에서만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predefined 시나리오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보면은 뭐 더 복잡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스키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스키마는 미리 정의되었던 널리지 베이스와 이제 공유를 한다고 이제 강의를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저는 미리 정의된 어떤 널리지 베이스에서 특정 인스턴스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네, 뭐, 찾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골은 네, 여기서 뭔가를 찾고 싶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가 찾고 싶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스키마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D는 이제 유저고를 이제 파악을 해서 태스크에 성공을 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골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보로 이제 구성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포머블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이제 널리지 베이스 인스턴스를 찾거나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다른 곳에 이제 쓰기 위해서 라이트하기 위해서 유저가 시스템에 이제 주거나 이제 맥락에 의해서 유저가 의도할 수 있는 타입의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요하게 다룰 어떤 슬롯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이 슬롯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유저의 목적이 뭔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보를 쓰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리퀘스터블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인스턴스가 선택된 이후로 이제 추가로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종류의 타입이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타입.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태스크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정의를 해두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만 이제 유저의 목적을 파악을 하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리디파인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우 좁은 커버리지를 가집니다. 물론 이거를 복잡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기획자분들이 달라붙어서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빈틈없이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제 사람의 커버리지는 스페이스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우 좁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이제 극도로 제한된 이제 대화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슬롯이라는 걸 정의한 이유가 그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유저를 그 이 프리디파인 시나리오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바깥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은 이 시나리오 안으로 끌어오게 돼서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TOT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식당 봇을 만들었다면은 식당 예약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재한 한계입니다. 네, 왜 사람의 대화 커버리지가 이렇게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시나리오 확장도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려운지도 이제 뒤에서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또 실제 뭐, 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가 A라는 시나리오 시작했지만 결국에 운영하다 보면 이제 B, C, D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시나리오 확장이 자주 요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TOG 시스템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도 여러 가지 보틀넥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도 문제죠. 근데 데이터 수집도 문제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정의를 하고, 아직 리얼 유저를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구상합니다. 유저를 대충 이렇게 하면 이 시나리오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콜드스타 프로그램이 일단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서빙에서 나와서 유저를 만나고 나면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뭐, 이런 식의 플로우는 고려된 적이 없다거나, 인센트는 고려된 적이 없다거나, 이런 슬롯은 필요한지 몰랐다고 등등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덧붙이다 보면은 이게 옛날에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랑 컨플릭이 일어나면서 어, 굉장히 이제 코스트 크게 들고 거기서 뭐 뭔가 인텐트를 개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아주 휴먼 리소스를 갈아 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정의하고 있다 해도 확장성에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형태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틀넥을 만날 수밖에 없고 다 코스트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방법으로 네,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신테릭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유저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네,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 챗봇들을 메인테인 하는가에 대한 어떤 포스트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시뮬레이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뭔가 셀프 러닝이 뭔지 여기서 의도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유저가 디벨로퍼가 몇 가지 인풋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학습시키고 일단 내보낸 다음에 다시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루프를 사용한다고 해요. 네 여기다 보면 이제 클라우드 소싱은 일단은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야의 이제 다양한 분포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다 교육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노테이션 에러 혹은 바이어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신테릭하지만 이걸로 빠르게 유저를 만나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자라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만나보기 전까지는 다 이제 그 망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신테릭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매를 맞고 뜯어 고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테릭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구글에서 이제 M2M이라는 방식을 주창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여기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결국 크라우드 소싱이 비싸기 때문에 특히 대화 수집은 그 일반적인 텍스트보다 더 복잡하게 수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30분 동안 뭐 디벨로퍼가 뭐 스키마 시나리오를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룰 베이스로 이제 아웃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줘. 네,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룰 베이스 보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이 아웃라인이 되는 다이얼로그를 만듭니다. 5분이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소싱이 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6시간 동안 이 아웃라인을 리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발리데이션 하는데 돈을 쓰고 나면, 시간 좀 쓰고 나면은 이제 하룻밤 만에 이제 대화를 만든다는 이제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머신 투 머신 결국 여기서 뭔가 정의된 것이 아까 봤던 그 시나리오, 스키마 같은 것들 정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한 가정을 가진 봇이 이제 한 턴씩 돌아가면서 뭔가 어, 아웃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 같지만 대화하기에 너무 심플한 형태의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죠. 사람은 잘 하지 않은 형태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워커들이 붙어가지고 다시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만드는 이제 M2M이라는 방식을 추천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확장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실험 세팅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제로샷 도메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실험 세팅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완전 부에서 류를 창조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데 이런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러닝하고 있던 그 소스 도메인은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 식당 무슨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텔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차 예약으로 아니면 비행기 예약으로 확장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본 적 없는 타겟 도메인으로 트랜스퍼하는 셋업을 이제 제로샷 도메인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5가지의 도메인이 있다고 할 때 이제 리브 원 아웃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 점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로샷 점수는 이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도메인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호텔에 대해서 제로샷 프레딕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퍼포먼스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팅을 이제 리브 원 아웃 세팅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팅을 가지고 이제 다이얼로그 시뮬레이터와 함께 사용하게 될 때는 이 시뮬레이터가 하나 있고 이 시뮬레이터가 저희가 이제 본 적 없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신테릭 다이얼로그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몇 가지 뭐 태스크 스키마 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 도메인을 같이 학습시킵니다. 소스 도메인과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신테릭 다이얼로그를 같이 학습시켜서 다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생성된 다이얼로그의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하나하나 또 얘가 생성한 거의 퀄리티를 사람이 검사하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진짜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A, 어퍼 바운드를 잽니다. 사람이 수집해서 어떤 것에 대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어퍼 바운드를 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로 어떤 신테릭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B를 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에 비해서 이 시뮬레이터가 만들어낸 게 얼만큼 커버하느냐, 네, 그 품질이.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이제 A분의 B하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제로샷 커버리지라고 불러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이얼로그의 품질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약간의 이제 사람의 어노테이션 데이터랑 같이 했을 때 얼마나 컴플리멘터리한지를 봐가지고 뭐 다시 네, 프리샷 커버리지 뭐 이런 것도 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퀄리티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버리지를 처음 쟀던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M2M이라는 방식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나이브한 가정을 그냥 안녕이라고 얘기한다. 안녕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뭔 정보를 알려준다. 대답한다. 알려준다. 대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티키타카, 아주 간단한 티키타카를 통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이제 아젠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룰-베이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abstract state transition matrix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어떤 액션과 액션 사이의 트랜지션 확률, 액션의 셋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확률 매트릭스 같은 트랜지션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좀 더 컴플렉스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뭔가 템플릿을 리얼라이즈하는 여러 번 봤는데 저도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떤 시멘틱이 있고 템플릿을 가지고 그걸 다시 이 자연어 텍스트로 리얼라이즈를 하는 다양한 템플릿 사용을 해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M2M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 도메인별로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약 뭐 평균적으로 한 8,000개 정도의 이제 신테릭 다이얼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봤던 제로샷 퍼포먼스를 잰 거죠. 그래서 이 각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이게 어퍼 바운드죠. 풀 데이터 셋. 이 어트랙션에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라인 모델에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나온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M이라는 방법이 방금 이 방식으로 신테릭한 다이얼로그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라이브하게 제로샷 하면 또 이제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그 신테릭 다이얼로그를 얹으면은 네, 이 정도 그 점수 향상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로샷 커버리지, 그 이 신테릭 다이얼로그의 그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인터 골 어큐시라고 하는 그 매트릭 기준으로 보면은 이 트레이드라는 모델에서는 한 평균적으로 한 6, 70%? 얘가 좀 아웃라이어인데 네. 사람이 한 거에 한 6, 70%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이제 신비티라고 하는 또 어떤 프리티인 랭귀지 모델 기준의 디스티 모델 기준으로 하면은 한 7, 80% 정도의 퀄리티는 이제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이. 네, 이것이 이제 그 룰 베이스드로 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 축이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엄청나게 이 복잡한 룰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도메인이 나올 때마다 다른 매트릭스나 템플릿을 이제 정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스케일러블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학습 기반의 시뮬레이션, 생성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고안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 제가 ACL에 제출하게 된 뉴럴오즈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은 테스코인 다이얼로그를 수집하는 법을 학습하는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다면은 이제 TOD가 결국 이제 각각 두 가지의 룰이 접근 가능한 정보가 있고 두 정보 사이에서 이 에이전트들이 각자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게임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저는 네, 이제 저와 그 클루에 있는 위자드 오브 소울을 만드신 여러 사람들의 이 포인트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제 골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만듭니다. 이제 위자드 오브 오즈라고 하는 방법은 기존의 대화를 수집하는 프로토콜이 두 사람의 이제 참여자가 있고 한 명은 유저 역할, 한 명은 시스템 역할로 해서 역할극을 하는 거, 롤플레잉을 하는데 각각 그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제 유저는 이런 형태의 디스크립션을 받아요. 이런 목적을 가졌으니까 당신은 누구고 이런 목적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시오라는 이런 설명문을 받고 안내문을 받게 되고 시스템은 이 안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널리지 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유저는 요청을 하고 시스템은 응대를 하면서 대화가 수집되는 방식으로 보통 TOD 시스템이 대화 퍼포스가 구축됩니다. 이 월티오즈라고 하는 데이터셋, 이 오즈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위자드 오브 오즈라는 이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거고, 클루에 있는 이제 위자드 오브 서울도 이 방법론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셀프 플레잉이라는 방법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정 두 사람이 하는 이 수집 과정 자체를 이제 두 뉴럴 모델에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뉴럴 오즈인데요. 뉴럴 오즈도 이 두 참가자들한테 주어진 이 정보를 인풋으로 받아요. 인풋으로 받아서 그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코퍼스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뉴럴 오즈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역할은 아니고 두 컴포넌트 파이프라이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콜렉터라고 하는 모듈이 다이얼로그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러라고 하는 애가 여기다가 라벨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여기 보면 이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어노테이션과 도메인 레이블 두 가지를 어노테이션을 시켰어요. 얘한테. 그래서 이 두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코퍼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 잠깐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골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대화에서 유저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이드하기 위한 제한어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 사람한테 이런 것들 주어지면 이제 사람이 이걸 보고 이 쭉 따라가면서 대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이런 형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 설명문에 드러나 있는 인포머블 슬롯을 저희가 CG라고 하는 셋으로 미리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찾고 있는데 뭐 비싸야 하고 그 영국 음식을 팔아야 하고 뭐 2명 예약하는데 뭐 이런 식의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포머블 슬롯이라고 하는 스키마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러한 되게 그 슬롯 밸류 페어 셋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CG를 가지고 널리지 베이스에 미리 쿼리를 날려가지고 이 결과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대화 뒤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거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널리지 베이스 인스턴스들을 미리 쿼리를 날려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API 콜 리저트라고 하는 이 A에서 또 이제 슬롯 밸류 페어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C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G랑 CA의 이제 합집합을 이제 제가 스테이트 캔디데이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유저가 발화할 수 있는 슬롯들이고 이거는 시스템이 발화할 수 있는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유저는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고 시스템을 응대하다가 이런 슬롯을 발화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합집합이 결국 대화 뒤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슬롯의 전체 집합이 이 중 일부는 등장할 수도 있고 등장 안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이 합집합을 스테이트 캔디데이트로 가지고 있고 이 C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저희가 콜렉터가 만들어낸 대화에 라벨러가 어노테이션을 달 건데 거기에 이제 메타 정보로 줄 거예요. 라벨링을 쉽게 하라고 저희 모듈이.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제가 위저월드 오브 소울 할 때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 클로 벤치마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이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 슬롯마다 이제 드롭다운 메뉴 옵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자의 어노테이션 에러도 줄이고 작업 속도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 아이디어를 이제 똑같이 이 모듈에게도 그 서치 스페이스를 제한을 해가지고 이제 에러를 줄이는 거죠. 저는 이 메타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컬렉터는 이제 두에 봤던 그 아까 그 자연어 텍스트랑 이 테이블 형태의 API Call Resul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테이블 형태니까 플래튼 시켜가지고 뭐 컨캣 해가지고 네, 뭐 자세한 그 레프레젠테이션 저희 논문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는 식식 모델이고요. 발트라고 하는 프리티런 앵기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네, 대화 D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이죠. Construction G와 Collision A 두 개를 가지고 네, 아래와 같은 대화를 이렇게 컴포즈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유저가 줄 수 있는 어떤 슬롯과 얘가 액세스에서 알려줄 수 있는 슬롯이 여기서 이제 퓨전이 일어나면서 대화가 써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것만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뭐 그런 태스크를 수행시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싶다고 할 때 이제 라벨러가 이 대화 컬렉터가 만드는 대화에 어노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행위를 이제 멀티플 초이스 프로블럼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객관식이라는 거죠. 옵션은 주어지고 옵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퀘스천을 하고 달론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 중에 앤서를 고르면 되는 문제로 이제 바꿔서 풉니다. 어노테이션 이런 행위를 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로 바꿔서 푼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달로 스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dollar 컨텍스트가 있고 퀘스천으로 이제 어떤 그 슬롯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줄 수 있잖아요.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이제 레스토랑의 가격은 뭐냐? 하면 여기는 익스펜시브한 브리티시 레스토랑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펜시브가 답이겠죠. 똑같은 질문에 지금 이 식당의 종류가 뭐냐? 그 예약하려고 하는 아니 찾고자 하는 식당의 종류는 뭐냐? 하면 브리티시가 답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옵션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저희가 스테이트 캔디데이트라는 것을 미리 정의를 해놨었죠. 네, 그걸 이제 옵션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네, 스테이트를 어노테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뭐 이제 도메인 같은 것들은 이제 프리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고, 뭐 현재 턴까지의 이제 도메인, 액티브 도메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퀘스천만 바꿔서 퀘스천과 옵션만 바꾸면 어노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멀티오즈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제로샷 도메인 트랜스퍼 실험을 했고요. 뉴럴오즈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빼놓고 리본 아웃 세팅을 따라서 그러니까 호텔을 생성할 때 호텔 데이터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뉴럴오즈로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세팅을 학습을 해서 다시 호텔에 대해서 만들고 다시 이 호텔을 타겟으로 하여 뭐 네, 그 실험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네, 5번의 뉴럴 오즈를 학습시키고 만들고 이렇게 다운스트림 테스트를 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로샷 DST 러너들은 이 2가지를 사용을 했고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여 이제 ATD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 소타 그 복잡한 룰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보다 이제 저희는 모든 도메인에서 전반적으로 그 성능 퍼포먼스 게인이 있었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 조인트 골 어큐러시로 따지면 4% 정도, 여기서 한 5% 정도 상승 있었고, 그 제로샷 커버리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 ATDM이란 방법이 트레이드란 모델에서 한 61.2%, 사람이 만든 거에 한 60%의 퀄리티를 보장했다면 저희 방법으로 한 66.9% 정도의 커버리지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프리체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심피티라는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한 10% 게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룰 베이스보다 만드는 것도 직관적으로 쉽고, 왜냐면 이제 그 자연 텍스트를 주면 되기 때문에 쉽고, 그런 복잡한 룰 같은 거 정의할 필요도 없는데 룰보다 이제 좀 퍼포먼스를 잘 퀄리티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제로샷은 각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하나도 안 썼을 텐데, 사람이 데이터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컴플리멘터리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이제 이 제로샷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사람이 한 100건이라도 어노테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의 데이터랑 궁합이 맞냐 중요한데, 이렇게 아무런 신테릭 다이얼로그 없을 때는 이제 파란색 선이 나타나게 되고, 그 룰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섞게 되면은 이 사람의 데이터 비율을 늘릴수록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사실 여기서 10%, 20%더 가볼 수 있었지만 얘네보다는 세츄레이션이 덜 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예시고요. 근데 본 적 없는 아까 멀티오즈는 이제 여행 시나리오인데, 이제 영화관 예약 같은 본 적 없는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냐? 이제 강남에 써니 패밀리라고 하는 가상의 영화를 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라 한 다음에 뭐 여기 스낵바가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라 라고 제가 가이드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은 뭐 같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비게이션 차 안에서 찾는 상황이랑 시나리오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도메인이더라도 시나리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찾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줬을 때도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야외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퓨처 디렉션은 이제 현재는 사실 이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이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랜스퍼가 쉽다라는 거. 이런 식당 예약이랑 호텔 예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더 챌린징한 거는 이제 사실 뭐 호텔 예약하던 곳이 갑자기 금융 응대를 하라 했을 때는 아마 못할 거예요. 뉴럴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이 메타 도메인을 트랜스퍼하는 이 방향으로 퓨처 디렉션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어디까지 해봤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혹시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 거의 끝판왕 이런 느낌이라서. 안에 그 신테릭 데이터 붙여서 네. 하는 방법론을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이 아, 네.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신테틱 데이터를 어쨌든 만들어서 트레인에 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약간 저는 네. 처음에는 그 만들어지는 템플릿의 신텍스의 경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네.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뭔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그 신테틱한 신텍스와 그렇지 않은 좀 자연스러운 신텍스가 시멘틱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돼서 음, 성능이 좋아지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은 룰 베이스로 만드는 애들은 아무래도 사람의 템플릿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이 뉴럴로즈도 사실은 그 분포에 핏이 되어 있겠지만 그, 그 뉴클러스 샘플링 같은 거를 하면서 뭐 템퍼러처를 좀 높여가지고 또 음, 다이버스하게 생성하면은 그나마 좀 그 다양한 그, 그, 그 렉시컬을 이제 좀 포함하게 되는데 사실 이 ATDM이라는 애는 그 템플릿의 바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텍스. 그래서 여기서 어, 이러한 RNN 계열의 모델에서는 퍼포먼스 그 게인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운 짬밥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러한 경향 그 신테릭한 경향이 클수록 사람 데이터랑 섞었을 때 약간 세츄레이션이 일어난다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조금 뭐 얘기 되게 길게 한 시간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네.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네, 관심도 뭐 이후에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고 원래는 제가 이제 시간만 있으면은 이걸 한국 데모를 준비하려 했는데 저희 위자드 오브 소울에도 이 두 가지의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스트럭션이랑 그 DB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롤 베이스로 한 것도 꽤 이렇게 히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쵸. 힌트를 좀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일단 네,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뒤에 네, 박성준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